먹고 또 좋은 말씀 듣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 있을 때거든요. 2004년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2개월 살았는데,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 다레살람 대학에서 물리학자를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은펜바 교수라고요. 근데 은펜바 교수를 만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에 이렇게 이제 그 실험 시간이 돼가지고 물이 어떻게 어는가, 우유가 어떻게 어는가를 실험하는 그런 이제 그 중학교 과학 실험 시간이 됐는데, 마당에서 운동장 놀다 보니까 다들 돌아보니까 없더 자기 혼자 남았더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아무도 없어가지고 교실에 뛰어 들어오니까 이미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는 그 수업종을 못 들은 거죠, 종소리를.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불판에서 우유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식히고 있는데 자기 것만 아직 안 식힌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냉동고를 열고 다 집어넣기 이렇게 했는데 자기 건 이제 막 꺼냈으니까 아직 안 식었잖아요. 그래서 제 거 좀 식은 다음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같이 넣어야 돼. 그래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넣고 나가지고 1시간 뒤에 있다가 다른 이제 수업하고 나서 꺼냈는데 다른 아이들 거는 안 얼었는데 이 은펜바 교수가 아니죠. 은펜바 거만 이게 얼은 거예요. 꽁꽁 얼은 거예요. 늦게 집어넣은 게. 그래가지고 그 교수들도 교사들도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얘게 제일 늦게 집어넣은 게 제일 빨리 얼었지? 뜨거운 걸 집어넣는데.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게 2006년도에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건 간단한데? 그랬더니 왜 뭐가 간단하냐? 생각해보라고. 이게 어떤 액체가 끓으면은 분자와 분자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벌어진 사이를 갖다 뜨거워서 더 많이 벌어지니까 벌어진 사이로다가 갑작스레 찬 공기가 확 들어가게 되면은 냉동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냉동의 법칙에서 더 빨리 얼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얼지. 그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2006년도 얘기고 2013년도에 다시 이제 거기서 학교 부지를 샀다가 기증을 해서 종단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종단에서 학교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2013년도 그 기공식 때 나갔을 때 그 교수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때 9월 달이었는데 교수가 불러서 이제 한번 가서 만났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미스터리 말이 맞았어. 올 봄에 2월 달인가 언젠가 타이완 대학이나 어느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은펜바 효과에 대한 논문을 썼대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설명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스와힐리어로다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보니까 제 얘기가 하고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그러니까 뭐 7년 전이죠. 7년 전에 2006년도에 그 얘기를 하고 나올 때도 난 물리학에도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 그래서 나오면서 그때부터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게 그때 그 다음에 그 교수를 만나면서 7년 만에 만나면서 아주 더 물리를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물리를 하고 보니까 불교가 보여요. 그때까지는 그 전에는 불교가 안 보여요. 그냥 보통 불교는 즉심주의잖아요. 곧즉자에다가 마음자가 즉심주의인데, 아까 곧즉자라고 하는 것은 교류하다, 화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서로 즉해 있다라고 하는 교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즉심 그러면 마음과 어떤 생활과 교류는 되는데 너무 즉심 사상은 매여 있다 보니까 우리는 증무를 못 해요. 물리 세계, 어떤 물질의 세계를 갖다 너무 등한시해 버리니까
마치 소프트웨어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드웨어를 무시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가 없으면 쓰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못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이가 있고 모든 글씨가 다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좋은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야만 보지,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물의 세계, 즉 물질의 세계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때 불교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즉심, 오직 불교는 마음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물리학을 하면서 보니까 특히 불교인이 마음과 물질의 세계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서 보니까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특히 대승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경전은 즉심과 즉무를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불교가 계속해서 마음의 세계를 더 주장하냐 하면은 옛날에만 하더라도 너무 사람들이 물질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는 부처님은 두 가지를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불교 경전을 제대로 읽으려면 즉물과 즉심을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일체유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화엄경 말씀인데 제가 만약에 물리학을 제가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면 저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체유인조라고 말을 썼을 것이다. 사람이 써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라는 게 뭐죠? 마음도 갖고 있고 몸도 갖고 있어야 사람이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뭘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완벽할 때 비로소 모든 걸 만드는 사람인자를 보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인자 속에는 이렇게 된 것 여기는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게 사람인자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만 얘기하는데 그 너와 나의 관계 이전에 바로 내 자신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관계를 몸의 관계를 갖다가 먼저 생각한다면 일체 유인조가 맞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경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지만 덜은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이제 덜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물리학을 하면서 보니까 불교가 새롭게 보여요. 덜어 이제 있다 보면은 다른 자리를 제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거절을 했는데 대각사 주지 자리는 주지를 맡으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가 거절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라고는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1980년 3월부터 89년 8월 말까지 9년 6개월을 살다 갔거든요. 살면서 여기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서 광덕 스님께서 이렇게 불광법회 하시는 것들이 직접 뵙고요. 그리고 또 효경 스님이 절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를 쭉 지내왔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용성 스님 도량이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딴 데는 몰라도 대각사 주지라면 내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용성 스님 어록을 처음 번역해내면서부터 그때부터 용성 스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죠. 이게 용성 스님에 대한 책을 낸 거는 여기서 10년, 9년, 6개월 살다가 간 다음에 제가 89년도에 여기서 8월 말에 그만뒀는데 그거는 93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 몇 년 사이에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가서 책을 내면서 불광 출판부에서 책을 내면서
용성 스님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정말 되짚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계속 쓰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미치랄 말밖에 하고 싶지 않아요. 미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미칠 수 있으면, 미친다는 게 이게 무슨 미치광이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푹 빠지는 거 아주. 그런 거 하나쯤은 뭐 그게 미치는 것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건 마약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건 모든 건 다 저는 미쳐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게임에 미쳐도 좋고 뭐 책을 하는데도 미쳐도 되고 아니면 뭐 스포츠에 미쳐도 되고 등산에 미쳐도 되고 아니면 뭐에 미치더라도 정말 제대로 미칠 수만 있다면 거기 자기 세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자기 좋아하는 거가 아마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빠져보는 것. 나는 참 다른 건 모르지만 나는 피아노가 정말 배우고 싶어 그러면 지금은 피아노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내 여가로다가 나 붓글씨를 배우고 싶으면 붓글씨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시인이 되고 싶으면 시인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 그러다 보면 너무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푹 빠져본 거는 이제 요 근래 푹 빠진 거는 한문학이죠. 한문학. 예, 한문학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그냥 한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한문이 어떻게부터 생겨졌는가. 마치 이를테면 세종대왕이 닷소리는 뭐 우리가 이렇게 내는 게 이렇게 잘 안 나지만 이렇게 나겠지만 그 헛소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제대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런 헛소리를 만들어낸 것 그런 어떤 것처럼 어떤 우리가 뭔가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떤 그 하나의 세계에 저 한자의 세계가 한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파고들다 보니까 점점 파자에 관심이 많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요. 행복할 행자를 보게 되면 행복할 행자를 눕혀놓게 되면은 행복할 행자를 눕혀놓게 되면은 하나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은 행복한 행자가 되고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행복한 행자예요. 근데 행복한 행자를 보게 되면 다양한 행자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저쪽에가 흑토가 있고 그쪽에서 이쪽을 보면 또 여기에 흑토가 있어요. 가운데가 두 개의 선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영토와 내 영토, 상대방의 땅과 내 땅 이런 걸 놓고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교류도 했겠지만 그런 걸 놓고서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다투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 이렇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그 나중엔 그 뺏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네 건 네 거대로 쓰고 내 건 내 거대로 쓸 때 우리가 서로 교류하자 그래요. 가운데 흑토 두 개를 이렇게 놓고서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두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같은 한자를 놓고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달라지거든요. 이를테면 뭐 편안한 한자를 놓고 보면 편안한 한자가 간머리보다 개인문자 쓰는데 한 집안에 여자는 하나라 해야 되지 여럿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편안한 것은 하나면 언제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이 되고 셋이 되고 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편안한 안자가 그렇게 생기는 것처럼 어떤 글자가 생겨진 그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2020년대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2020이니까요. 20이라는 걸 이제 따르고 보게 되면 2020이니까 이것도 비우고 요것도 비우는 거거든요. 20 그러면 2라는 건 너와 나의 관계로 보고요. 그다음에 0이라는 거는 비움의 관계. 또 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서 우리는 2020년을 서로 비운다는 것이 나쁜 쪽을 비우는 거지 좋은 쪽은 비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탐진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비워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용서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나가 됐으면 싶고요. 그래서 용서의 서자도 보게 되면 같을 여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밑에다가 마음 힘자를 쓴 것이 용서할 서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용서한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내가 너와 같아지는 거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네가 나와 같아지는 것도 좋지만 또 내가 너와 같아지는 것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은 서로가 이렇게 정말 20대처럼 젊은이로 돌아가서 마음이라도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염을 기른 건 91년도부터예요. 91년도인데 90년도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속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88년도에 이제 우리 스승님 고암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일반 사회적으로는 어르신이 수염을 살아 계실 때는 잘 안 길러요. 옛날 같다 길렀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승님 열반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이야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길렀는데 그 기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르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한번 오셨는데 여기 말고 이제 딴 데 있을 텐데 제가 절에 들어올 때도 어디를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가지고 가니까 39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떤 점쟁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 마음은 그게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90년도 같으면 제가 38살이거든요. 91년도면 39살이에요. 그런데 그 39살까지 못 살면 그 91년도 생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90년도에 돌아가셨고 근데 91년도에 저한테 와 오셔가지고는 39살까지 했는데 나는 안 믿지만은 그래도 스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형수술 하면 안 될까?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왔으니까 사주가 아니고 관상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마침 그때 제 옆에 있던 스님이 간단하네요. 그냥 수술할 거 뭐 있어. 그냥 수염 기르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어머니가 듣고서 제 손을 잡으면서 스님 수염 기릅시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그리고 2004년 돌아갔으니까 만 13년을 더 사시다 돌아가시잖아요. 수염 기르고 나서. 그런데 돌아가시는 2004년도에 제 손을 잡으면서 약속 하나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약속하고 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래서 이제 무슨 약속인데 했더니 지금까지 길러온 그대로 수염을 길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길러달래요. 아유, 한참 더 사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는데 어머니가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거는 어머니와 약속은 지켜야겠다. 부처님과의 약속이 이건 수행자는 수행 기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머리 깎는 것처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는 부처님 못지않게 소중한 게 저는 어머니예요 또. 그래서 어머니의 약속은 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명대사 같은 경우는 남자의 기상을 위해서 길렀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와 약속 때문에 제가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염은 안 깎으려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